어떻게 하면 멘탈 갑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멘탈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보통 여러분 이제 일을 하면서 저도 삼성 다닐 때 그랬던 것 같고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 먹고 살이즘 때문에 일을 하는 건데 그렇게 내가 일에 아무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먹고 살이즘으로 살지만 그것까진 괜찮다 쳐요. 그때까진 괜찮다. 그렇게 90%가 살아가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데미지를 받으면은 그때 못 버티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멘탈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떤 의미가 있으면 계속 할 텐데 못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뒤지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양육, 육아인데 그게 의미가 뭐 의미 부여 정도가 아니라 너무 힘들어도 해낼 수가 있죠. 의미 진짜 뭐 전부잖아, 인생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요. 그렇죠. 네. 내 인생의 전부기 때문에 경험도 없고 준비도 안 됐고 더럽게 힘들고 진짜 힘들지만 그거 해내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크죠. 생각해보면 의미 없는 일은 생각보다 없어요. 우리가 의미 없이 살아갈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애초에 어떤 의미가 있었고 또 어떤 거는 그냥 아무 생각 했다가 했지만 그 가운데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신없이 살고 또 먹고 살고 또 지치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고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의미를 이제 놓치다 보면은 이제 의미가 없게 되는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삶의 균형이 무너졌을 경우에 이 멘탈에게 유지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특히 일 같은 경우는 일 때려치고 싶죠. 안 하고 싶지. 그만하고 싶거나 아니면 멘탈이 금이 가기 때문에 일을 잘 해내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이거 왜 하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의미를 떠올려 보면은 이렇게 멘탈이 금이 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그 멘탈을 딱 이길 수 있는 그 방패막이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모든 일,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뭐 준비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은 그것만으로도 되게 멘탈이 강화될 수 있는 그 무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언제 멘탈이 붕괴되죠? 대부분 실패를 경험했을 때죠. 인생사 실패 연속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성장형 사고방식, 하나는 고정형 사고방식. 성장형 사고방식은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력이 훨씬 중요하고 내가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실패 속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으며 내가 더 노력을 한다면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고요. 성장형 사고방식 갖고 있으면 맞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좀 쿨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실패는 내가 성장하기 위한, 성공하기 위한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멘탈이 강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는 성장하는 사람이다.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죠. 실패를 성장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멘탈이 강한 사람은 성장형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노력한다면 해낼 수 있다. 실패는 나의 성장의 밑바탕이다. 실패하는 건 오히려 당연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멘탈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대한 계획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원대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사람입니다. 원대한 계획은 되게 매력적이지만 성취하기가 어렵죠? 너무 원대하니까 언제 그걸 성취하겠습니까? 매력적이긴 하지만. 근데 그걸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하나씩 실행해 나가는데 내가 그 세부 계획들을 실행해 나갔기 때문에 작은 성공들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무기력을 극복할 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죠? 작은 성공을 맛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는 얘기는 원대한 목표를 가기까지 갈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인과 동시에 순간순간 그 구체적 계획들을 실행해 나가기 때문에 작은 성공들을 맛보게 되는 거고 내가 이 작은 성공을 맛보게 되면서 나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죠. 때문에 조금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계획 세워서 그를 실행했던 과정들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힘든 가운데서도 극복할 수 있고 멘탈을 회복할 수 있고 또 멘탈이 그냥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몸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멘탈이 뭐가 관계가 있냐? 조지 밸런트라는 사람이 행복하게 돼가거든요. 행복은 우리 정신작용이잖아요. 근데 행복의 조건이 7가지인데 그중에 4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몸하고 관련돼 있어요. 몸하고.
다시 말해서 몸이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멘탈 유지가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시작하는데 아침 머리 좀 아프다 생각해 봐요. 그럼 멘탈 유지 능력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소에 피곤해요. 잘 아프기도 하고 체력도 없고 멘탈 유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평소 때 운동,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수면 생활. 그래서 평소에 몸을 잘 가꾸는 사람이 멘탈이 강한 사람이죠. 악으로, 깡으로 멘탈이 힘들 때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환경을 잘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집필을 할 때는 페이스북에 저 집필합니다, 떠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둡니다. 왜냐면 일단은 또 SNS를 하게 되면 계속 신경이 쓰이잖아요. 제가 집필을 때 SNS 당번 떠나겠습니다 하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환경 설정을 해서 제 멘탈을 이제 유지를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할 때는 실패도 많고 실수도 많기 때문에 멘탈 유지가 되게 관건인데 그렇게 환경을 딱 설정해 버리니까 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요, 무슨 초사이언처럼 남도 모르는 어떤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버틴다기보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내 멘탈을 약화시킬 수 있는 상황들을 피하는 거죠. 그래서 멘탈을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생각한 존재 정의는 존재는 관계다고 했잖아요. 관계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해서 건전한 대인관계가 있으면 존재가 건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티핑 포인트에 보면 약간 그게 나오거든요. 커넥터, 메이븐, 비즈니스맨 나오는데 신 박사님은 커넥터이자 비즈니스맨이에요. 커넥터는 기본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데 되게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그게 열정적이야. 그 다음에 비즈니스맨은 막 설득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메이븐은 제가 이제 좀 비슷한 사람인 거고, 어떤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니까. 근데 대부분 그렇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그런 게 없으면 안 되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내 주변 대인관계가 내 존재를 바치는 기둥이라 했을 때 정말 큰 대들보 같은 기둥 딱 하나만 있으면 그 존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명이라 할지라도 나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렇죠. 그런 친구, 정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단 한 명만 있다 하더라도 멘탈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인관계를 열심히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보다 정말 신뢰할 만한 친구 한두 명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이 뭐냐? 본인이 대들보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힘들 때 나와줄 수 있는 친구, 같이 소주 10병 깔 수 있는 친구, 울 때 두들겨 줄 수 있는 친구, 밤 12시인데 그래 하고 나갈 수 있는 친구가 되게 좋거든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이 되게 크게 남거든요. 그런 걸 귀찮아하면서 내가 대들보를 찾는다는 건 말이 안 맞는 거죠. 멘탈 유지가 쉽지 않은 그런 세대 가운데 멘탈을 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